네, 이 강에서는 이 CSS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CSS를 HTML 문서에 어떻게 하면 인클루드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거고요. 또 CSS의 기본 문법을 배우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S를 인클루드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HTML에서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주어서 그 안에 여기 초록색 글씨처럼 CSS 코드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을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 방법을 보시면 두 번째는 인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이 태그 안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주어서 이제 그 안에 CSS를 작성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익스터널이라 그래서 그 HTML 문서에 CSS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파일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태그 안에 CSS 경로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geo import url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개발 중에는 이 인베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개발을 완료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HTML과 CSS는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익스터널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SS의 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CSS의 문법인데요. HTML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만 자주 실습해보시고 연습하시면 이제 이것도 사용하기 편해지실 거예요. 자,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면 CSS의 문법은 크게 선택자,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렉터, 프로퍼티, 밸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하고 값, 프로퍼티와 밸류 이 덩어리를 묶어서 선언, 즉 디클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과 값은 워낙 방대해서 이 모든 것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속성과 값만 배워두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자들도 사용을 할 땐 찾아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에서는 이 속성과 값은 좀 미루고요. 선택자, 이 셀렉터만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자를 공부하기 전에요. 여기 이렇게 한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죠. 자동차인데 흑백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됐죠. 아무런 색상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 모든 바퀴에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레드로 색상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태그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바퀴에 필에 컬러를 레드로 준다라는 속성과 값을 사용했죠.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한번 그냥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모든 바퀴의 색깔이 빨강인데 이번엔 제가 앞바퀴에만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래스 선택자인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죠? 아까랑 맨 앞에 온점이 들어갔죠. 이 점하고 프론트 휠 컬러는 옐로우로 줬죠. 자, 근데 이번엔 제가 앞에 왼쪽 바퀴에만 컬러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ID 선택자로 해서 앞에 우물정자 샵이 들어갔죠. 그리고 프론트 레프트 휠 컬러는 블루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좀 무슨 차이고 왜 점하고 샵을 붙이는지.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태그는 배워서 알지만 클래스랑 아이디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을 보면은 클래스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클래스는 무엇을 의미하죠? 학교로 치면 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이디. 우리가 신분증 할 때 영어로 아이디 카드라고 합니다. 신분, 학생 번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룹으로 나누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태그 안에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안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반 안에 학생이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자, 여기까지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따 실습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자를 매칭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HTML이고 오른쪽이 CSS인데요. HTML에서 먼저 태그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태그 선택자는 타입 선택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div 태그라는 이 태그를 바로 CSS 선택자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div 태그가 CSS 선택이 된 거죠. 클래스 선택자는 보실까요? 클래스는 div 속성에 클래스하고 이름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CSS에서는 온점 뒤에 그 이름, 네임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id 선택자를 보실까요? div의 속성의 id를 줘서 그 네임 앞에 샵을 붙여서 CSS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저는 미리 style.html이라는 것을 만들어 뒀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HTML 문서를 만들어 보시죠. 스타일 태그,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은 embedded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인 p 태그를 3개를 줘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텍스트입니다 라는 것을 적어줄 거고요. 일단 p 태그의 두 번째는 클래스를 주고 name1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음에는 id를 주고요. 여기다 name2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지정을 해줄 텐데요. 가장 먼저 배운 이 p 태그 선택자를 쓰는 방법이죠. p 태그에다가 중괄호를 써주고 속성은 제가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컬러를 레드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는 점을 찍는다고 했죠. name 1 중괄호 컬러를 제가 옐로우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id 선택자는 샵이라고 했죠. 샵에 name 2 중괄호 컬러를 그린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p 태그 그리고 클래스 이 id 이렇게 3개의 각각의 스타일을 주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실까요? 네, style.html을 크롬에서 로드했더니 이렇게 텍스트입니다가 3개가 나타나는데 맨 위에 거는 레드, 두 번째 건 옐로우, 세 번째 건 그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만약 이 두 개가 없었다면요, 이거 이제 주석 처리라고 하는데요. 사용이 안 되게 잠깐 막아둘게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모든 p 태그에 대해서 빨강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석을 id까지만 막아둬 볼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두 번째 텍스트만 제대로 스타일을 먹었고, 주석 처리된 id는 빨강으로 원래 있던 이 p 태그의 컬러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이 id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 다음이 태그 선택자라는 거죠. 태그에서 아무리 레드로 선언이 되어도 클래스에서 옐로우면 옐로우로 뜨게 되고요. id에서 그린이면 그린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시로 이 id 선택자인 이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에서도 클래스를 name1으로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세 번째 텍스트가 어떻게 변할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id가 더 우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는 이 CSS를 HTML에 인클루드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 선택자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id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 태그 선택자 이런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부터는 제가 이 인베디드, 인라인, 익스터널 이 방식을 잘 섞어서 속성과 값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